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3일 오늘 긴급하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 좀 이제 개인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다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저녁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 184페이지 정도 되는데 재빠르게 좀 읽고 나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들어가는 말로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뭔가 혁신적이면서도 새로운 아젠다로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그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새로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와 좀 다르게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그게 아마도 이제 110대 과제로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조금 두리뭉실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좀 구체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뭐 100% 실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5년 동안에 지금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참고를 해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그냥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요구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국정 목표 중 일부 이제 7번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 마련이 있었는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및 규율 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겠다.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항목에서는 뭐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었고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이런 방향들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래 모빌리티 육성 이렇게 해서 완전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인프라, 법 제도 실증 기반 마련, 그 다음에 뭐 인증 검사 정비 체계 구축,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ICT 이런 쪽으로 녹아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죠. 거기에 또 사용이 활성화되는 암호화폐가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특히 물류나 이런 건설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죠. 물류는 이제 그 물류 비용을 좀 절감하는 쪽의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확률이 높고, 건설 같은 경우는 그 건설 기계들이 뭐 지금도 이제 GPS 같은 걸로 추적해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장난 게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물류 관련되는 암호화폐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오늘 요 방송에서는 관련된 그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또 R&D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것, 금융팔로 지원 등이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 7에서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34번 이제 아젠다에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35번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36번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 자본 활성화, 37번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4번부터 보시게 되면
금융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과제 목표는 금융행정의 자의 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 원칙 구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인데 조건이 뭐예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은행권에서도. 그리고 빅테크 규율 정비해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금융 분야의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려면 뭐 은행, 증권사, 그 다음에 투자사, 각종 이런 금융 분야 섹터에서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부분도 돼야 되고, 여기 나오죠?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 서비스 출시 지원.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겠다. 일단은 잘 되게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IT 뭐 이렇게 지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기대 효과가 중요하죠. 금융산업의 자율성, 역동성, 경쟁력 제고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활동을 해 나가겠다. 35번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소관이에요. 과제 목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사령관이 예전부터 허용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요 내용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국내 ICO 요건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 비증권형은 유틸리티, 지급 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건 이제 뭐냐면 증권형 코인은 이제 주식처럼 이렇게 좀 갈 방향이 된다는 뜻이고, 비증권형은 단순히 좀 결제에 활용되거나 유틸리티,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비증권형으로 구분하는 걸 일단 방향으로 잡아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직 확실히 그 SEC 증권위원회에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만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의 규제, 그 금융 섹터들이 서로 국가 간에 협의를 하면서 법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만 단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해킹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보험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사기치면 환수하겠다 이거죠.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기존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6번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과제 목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주요 내용 주식, 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 투자자, 초고액 주식 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이 얘기는 뭐냐면 법규가 아직 없는데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방향이죠. 법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정한 이후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말이 많았던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이렇게 할 때 읽어야 되나? 읽기 싫은데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 현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현실적으로 개인이 공매도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물적 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의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지금 회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 무슨 회사가 있다, 화학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 합치면 썸은 같은 건데 자회사로 상장해서 쪼개서 원래 갖고 있던 뭐 LG화학의 가치는 확 떨어지고 새로 상장한 가격은 오르고 이래서 모 회사, 엄마 회사 소액 주주가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되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하겠다. 꼼수를 막겠다 이런 의미니까 좋은 방향이죠. 자, 상장 폐지 요건을 정비해서 신중하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상장 폐지를 무조건 하진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투명 공정성을 개선하겠다. 외환 시장을 선진화하겠다. 이런 거는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핵심은 기대 효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와 있는데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이 중요하거든요. 자, 과제의 목표. 전 세계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초인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 추진 22년부터 대학,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 및 4세대 슈퍼컴 도입 2023년부터 하고 재난 안전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의 AI 전면 적용 2022년부터 통해 AI 융합을 확산하겠다. 공공 민간 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고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 활용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데이터 혁신 강국을 도약하겠다.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딱 맞는 말이 안 떠오르네.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기존에 있었으면 컨트롤 타워를 이걸 뭐 한다고 해야 되지? 확립은 딱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 생각한다면 신경 쓰여서 넘어가기 싫단 말이야. 아니면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현재로선 드네요. 나도 지금 뭐 말하고 있는 중이라 정신이 없어. 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육성, AI 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소프트웨어 우선 이용토록 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확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aaS 저건 통계 프로그램 이름 아닌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 한계 돌파 신기술 확보 이건 뭐야? 민간 공동으로 뭐 R&D 추진하고 한다. 자, 이게 중요하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을 조성. 그다음에 혁신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 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 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체계 확립, 범부처 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 전략 수립 및 민간 합동 디지털 혁신 위원회 신설 검토. 사령관이 저기 사무국장으로 있는 기구는 디지털 경제 협의회인데 이름이 비슷해서 잠깐 깜놀했네요.
그다음에 기대 효과 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 데이터 시장 2배 이상 성장. 그다음에 이게 뭐야? 21년 23조 원 규모,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권 내 도약. 지금은 12위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 확보. 20년 최고국 대비 88.6%인데 27년까지 93% 이상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고. 교육이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니야.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사령관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도 궤가 맞죠. 81번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자, 과제 목표 이건 교육부 관련인데 디지털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적기 양성. 사령관은 이미 핵심 인재를 넘어섰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AI 및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그래서 사령관이 지금 AI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주요 내용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반도체 인재 양성. 자, 좀 많으니까 핵심만 읽읍시다.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대학원 정원 기준 유연화, 대학 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 이게 뭔 말이냐면 대학원에 있어서도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인원을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좀 해주겠다는 거야, 규제를. 그리고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이거는 약간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자, 교원 소프트웨어 AI 역량 제고, 예비 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선생님들 피곤해지겠네. 현장 교원의 생애 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선생님들 많이 피곤해지겠네. 방학 때 계속 공부해야 되겠네. 적정 규모의 정보 교과 교원 수급 마련.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사령관을 많이 찾겠네. 적정 규모의 정보 교과 교원 수급 및 첨단 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 이수과정 개선. 디지털 쪽에 친근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많이 피곤해지겠네. 초중등 소프트웨어 AI 교육 필수화, 정보 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앞으로 이제 교육감 선거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많이 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교육감들도 그냥 노인네들만 뽑지 말고 좀 젊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도 좀 뽑아주라고. 자, 디지털 격차 해소. 초등학교 때부터 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 배치 이런 거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뭐 좋은 말들이 쭉쭉 나와 있어. 교육, 경험, 자격, 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 부여. 그러니까 뭐 자격증 비슷한 걸 좀 주면서 끌고 나가겠다는 거야. 식스시그마로 얘기하면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인재 양성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아마 방향들이 앞으로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뭐야?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K 또 나왔어. 나 K 디지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K자를 굳이 왜 붙이냐고. K 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인데 크가 굵은 글씨로 하다가 이 작성하는 사람이 실수했네. 자, 마지막 기대 효과. 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 공급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사에 신속히 적응.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향후 블록체인, 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라.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든 우리 아이를 교육을 하고 있든 이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인가, 핵심이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have a nice day. bye bye. 여기까지 2022년 5월 3일 키웨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